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비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은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와 근로의욕 고취라는 목적은 같으면서도 설립 시 인적 구성과 설립 후 기본재산 사용에 다소 다른 점이 있어서 이를 정리한 영상입니다. 먼저 제도의 비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하나의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사업장과 근로자들의 특성에 맞는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노사 간 합의가 쉽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업장 규모가 작아서 자체적으로 복지제도 운영이 어려운 경우 여러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운영하는 복지기금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중소기업 간 다양한 형태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양기금의 설립 결정 과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협의회가 있는 회사에서는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설립을 결정하게 되고, 노사협의회가 없는 회사는 사업주의 결정으로 설립을 결정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 사업주들의 설립 합의로 설립이 결정되게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당연히 사업주의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하나 형식적으로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기금 설립 준비위원회는 기금 설립에 관한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설립 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각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설립 절차를 간소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설립 후에는 당연히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준비위원회에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인원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양 기금의 설립준비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보면은 기금 정관안, 임원 선임안, 사업계획서안, 기금 출연안 준비 등을 하게 되고,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근로복지기금 준비위원회는 기금이 설립되고 나면은 근로복지기금 협의회로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인원으로 구성하는데, 근로자와 사용자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위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각 1인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노사 같은 수 인원으로 구성을 하되 2명에서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인원수 제한을 하고 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참여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각 1인으로 구성을 하되 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당연히 참여기업이 많으면은 인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수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입니다.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사람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해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선거인을 선출하고 그 선거인의 과반수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선출되는 근로자는 반드시 재직 중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사용자위원 선출 방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 사업장의 대표자 및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됩니다. 이때 회사의 임원인 비상근 이사가 실제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사업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면 사용자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다는 질의해신이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기업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입니다.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기금을 설립한 경우라도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는 반드시 노사가 공동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사용자위원 선출 방법을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장의 대표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나 공동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반드시 참여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양기금의 이사와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3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고 감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명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사와 감사의 구성에는 두 기금 간 다른 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내근로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전 사업연도의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낮추거나 초과할 수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한 모든 사업주가 출연하여야 하나 출연금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 조성 기준을 순이익의 5%로 제시하고 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설립 시 모든 사업주가 출연을 하여야 하나 운영 시에는 일부 사업주만 출연을 할 수도 있으며 일부 사업주만 출연을 하였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사업장별 차등을 둘 수 없습니다. 다음은 양기금의 해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 기금의 분할 및 합병,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시 해산을 할 수 있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합병,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분할 합병 시 해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금의 합병, 분할 합병은 기금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해산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사업 폐지 전에는 해산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해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 시 해산할 수 있으므로 다소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기금 법인은 노동부 장관도 직권으로 해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복지기금은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을 재원으로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목적 사업의 재원으로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금의 50% 사용 가능한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이 있으면 그 출연금의 5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연금의 80%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이 있고 선택적 복지 제도를 운영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출연금의 90%까지 사용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어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에게 복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90%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출연금의 90%까지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면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금 사용에 있어서는 다소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본재산의 총액의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한 금액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재산 초과액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기금에 있어서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 초과 시 초과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기업 자본금의 50% 초과 시 초과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없는 사업장, 예를 들어서 병원, 그 다음에 개인사업체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5년간 기본재산의 20% 사용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양기금에 있어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 법인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정진에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5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기금에 있어서 기본재산을 활용을 해서 대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나 재산 형성을 지원을 위해서 기본재산으로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주 낮은 금리나 제로 금리로도 대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것은 기본재산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기본재산을 사용하거나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사용할 금액 기준 등을 위반하여 기본재산 사용할 경우에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와 그 기금법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유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기금의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업, 원청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법인이 대기업 또는 원청기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수급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정진을 위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지출한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매년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기업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실제 출연받은 금액의 5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이 포함된 둘 이상의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원청기업, 하청기업, 중소기업 간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참여기업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설립일부터 최대 5년간 누적금액 20억 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기업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최대 매년 2억에서 10억 원 한도로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연을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설립일부터 3년간 최대 6억 원 한도로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지원 제외 대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년 8월 현재 지원 제외 대상은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것이 발견된 경우로서 그 지원 신청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금법인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이 발견된 경우로서 해당 지원금에 대한 반환 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금 범인에 대해서는 또한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기업, 중소기업, 원청, 하청기업, 도급, 수급업체 등 둘 이상의 기업 간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각호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즉 주주이거나 친족관계이거나 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등에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 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 소속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모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지원해주지 않고, 사내기금법인 중 기존 사업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기업의 사내기금법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공동기금법인 중 기존 사업의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지 않고, 지원금의 목적의 사용으로 지원금 반환이 결정된 경우로서 해당 지원금에 대한 반환 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금 범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